네 번째 주제는 ESS 정부 정책입니다. 과거에 제가 8월 26일 날 ESS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ESS를 잊어먹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11월 24일 날 정부가 ESS 산업 발전 전략 본격 추진이라는 정부 정책을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보면 ESS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수출하겠다. 한국도 잘하고 수출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걸 굉장히 잘하겠다.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요. 10월 31일 날 남는 재생에너지 ESS로 2036년 세계 점유율 35%를 달성하겠다라고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가 한국에서 너무 남아. 이거 LFP로 만들고 싶어. LFP, 리튬 인산철. P가 인이고 F가 철이죠. LFP, 리튬 인산철로 만들어서 그게 좀 싸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신재생이 지금 뭐가 문제냐? 신재생 과속, 그러니까 신재생을 너무 빨리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너무 심각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신재생은 간헐적 발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헐적 발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환경이 맞으면 용량만큼 안 나오다가 나올 수 있어요. 발전이 내 캐파만큼 100%라고 보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됐다가 유지됐다가 또 안 나와. 됐다가 안 나와. 이거를 우리가 어디로 보내려면, 왜냐하면 신재생도 다 오지에 있잖아요. 산속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이런 데 있는 것을 전력 수요처인 곳으로 보내려면 송전선로와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송전선로와 변압기를 이 피크치로 맞추면 미치는 거죠. 왜? 간혹 나오는데 이게 여기를 100%로 맞추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깔아놔야 되는데 자주 이용은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정하게 잘라서 송전선로를 만들고 요것들은 저장해야죠. 어디다 저장해? ESS에 저장하고 장기적인 건 어디에 저장해? 수소로 저장해야죠. 근데 오늘은 이제 ESS니까 ESS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이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를 메꾸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메꾸어서 평탄화해서 요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ESS가 안 돼 있고 송전선로가 피크치를 감당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견된 문제였는데 순서가 잘 안 맞는 거죠. 아까 제주도 그 얘기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이 보니까 너무 저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과잉 발전, 송배선 설비 과부하 이런 것 때문에 큰일 났어. 그러면은 너희들 신재생 100%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되냐? 안 되잖아. 왜? 이게 간헐적 발전이잖아. 그러면 이걸 저장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안 만들었어?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 가 이번 정책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전력부가 생기니까 출력 제한을 하는 거죠. 야, 우리한테 보내지 마.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 제한을 하고 나니까 설비가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안 맞는다. 빨리 우리가 하자. 그래서 지금 나온 정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5%를 하기 위해서 5대 전략을 하는데, 자, 보시면 ESS를 한국에서 일단 되게 많이 ESS 1.4기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1.4기가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저장했다가 다시 보내는 거에 관련된 판매법 이런 거 해야 되고, 사용후 배터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ESS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전기차를 운행하고 나서
100%가 예를 들어서 70% 저하되면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자동차는 큰 무게를 싣고 다니면서 적은 전력 출력을 내면 효율이 떨어지지만, 그것들을 검사해서 ESS에 놓으면 얘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에너지 밀도가 높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검사하고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빨리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흐름 전지, 나트륨 전지 이런 건 아직은 먼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LFP 배터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런데 어저께 기사가 나왔죠? 재활용이 되는 거.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ESS에 우리가 수혜주를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딱 띄는 게 이제 SK D&D입니다. SK D&D가 지금 보면 에코그린을 설립한대요. 그러니까 분할하는 겁니다. 에코그린은 신재생과 ESS 사업 부분을 가져가서 내년에 사업을 진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SK D&D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내용을.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네요. 3분기 실적이 저런 이유들로 안 좋았구나. 그런데 차근차근 간다니까 밸류에이션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보시는 한 예고요. 제가 지금 SK D&D를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면 SK가 국내 최대 ESS 운영 사업자군요. 그래서 연간 400억, 770메가의 ESS를 해서 400억 내외 매출을 하니까 아까 1.4기가도 돈은 얼마 안 되겠네요. 매출로 보면. 왜냐면 지금 얘가 0.7기가로 400억인데 1.4기가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800억 매출이잖아요. 금액은 좀 작겠다. 그죠? 이렇게 대충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얘네들은 지금 보면 SK가 친환경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에코그린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로 기업을 찾는 거죠. SK가스 얘기가 또 검색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SK가스는 우리가 보면 수소, 혼소. 지난번에 제가 투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혼소 터빈 만들었다고 그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수소를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청정이다. 근데 지금 혼소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수소를 굉장히 하겠다. SK가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가스도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 SKD&D도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ESS를 이렇게 쭉 보면 지금 1등은 중국이에요. 인산철을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중국이고요. 그 다음번에 우리나라도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LFP 배터리는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자, 송전솔로는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요. 송전솔로에 관련된 거 보면 2022년도에 완공됐어야 되는 송정망이 3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HVDC, 그러니까 하이 볼테지 다이렉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DC, AC 설명드렸지만 요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다. 근데 늦어진 거예요. 왜 늦어졌을까요? 이게 민원들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먼 거리, 그러니까 발전하는 곳과 수요처가 먼 거리면 송전솔로와 변압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쇼티지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분사년 전원을 결국은 도입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더 고통스러우면 언젠가는 도입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미국에서도 송전솔로망 엄청 짓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잘 안 돼요. 전선도 없고 변압기도 없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신재생을 멈추거나 송전솔로를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이러니까 신재생이 오히려 늦춰지는 거죠. 송전솔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이 오히려 저렇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를 보면 우리가
LFP가 빨리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LFP가 불도 덜 나고 에너지 밀도가 낮았는데 그것도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삼원계가 조금 위험하다. 이런 경고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ESS 수혜주는 뭐지? 보면 요번에 상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LS 머티리얼즈라고요. 이 회사가 여기를 보시면 ESS 중대형 울트라 캐패시터 생산, 울트라 캐패시터, 굉장히 좀 큰 캐패시터를 만드는군요. 그게 지금 보면 LS 그룹 쪽이고요. LS 전선 밑에 LS 머티리얼즈가 상상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울트라 캐패시터하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이것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보는 게 이제 F가 페럿이라는 단위고요. 100페럿, 800페럿, 650. 그런데 이걸 좀 이 회사에 가서 좀 크게 보면, 여기서 보면 400페럿이고요. 2.8V의 400페럿짜리의 캐패시터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여기 380페럿 3V짜리도 있습니다. 2.8V에 100페럿짜리도 있고요. 용량이 크면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캐패시터는. 캐패시터 우리나라에 상장사가 있는데 그때 또 다시 하나 보는 거예요. 찾아서. 뭐가 있냐면 알루미늄 캐패시터의 회사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삼형전자 그리고 사마콘덴서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옛날에 다 비슷한 캐패시터를 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확실히 다르고 시총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가 여기인데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사마콘덴서만 엄청 올라가고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도 그래도 훨씬 더 비싸죠. 옛날에는요. 삼형전자보다 못했어요. 근데 지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됐고 실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번 보자고요, 내용을. 지금 보시면 이 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쭉 성장하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특별히 더 잘 나왔는데 그거는 따져보기 전에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한 회사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사막 콘덴서가 MLCC도 하고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하면서 회사의 밸류에이션도 달라지고 이익의 질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주가들이 천지개벽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신사업하는 회사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기존에 똑같은 아이템을 하더라도 또 뭘 뒤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또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로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냐에 따라서 뒤쪽에 퍼포먼스가 확실히 달라지고 그 전에 주가는 벌써 움직이고 나중에 실적이 나오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ESS를 보면서 우리가 수혜주들을 찾아가는 과정. 지금 소개했던 회사들은 제가 하나도 보유 중이지 않고요. 저 회사들은 SK 디스커버리, SK 에코그린, 또 신규 상장하는 LS 머티리얼즈, 삼형전자, 사마콘덴서 이렇게 종목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추후 ESS에 한국에 좀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